자, 우리 아이가 이것 좀 해봐 라고 말하면 분명히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잘하죠. 그런데 행동은 1도 안 바뀝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강명주의 창의력 놀이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창의력 전문가 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말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자, 오늘 진짜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자주 호소하는 고민을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것 좀 해봐 라고 말하면 분명히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잘하죠. 그런데 행동은 1도 안 바뀝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잔소리로 시작되다가 결국에 화까지 내는 우리 부모님들. 자, 이건요, 아이와 관계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이에게 이제 스마트폰 그만하고 좀 숙제 좀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죠. 알았어? 자, 그런데 10분 뒤에도 20분 뒤에도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목소리가 점점점 커져가면서 아이와 관계는 조금씩 지쳐가게 되죠. 자,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반항적이어서 그렇다, 혹은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단정 지으시는데요. 사실 아동 심리학으로 보면 말은 듣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아이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유형에 따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자, 아이의 뇌는 특히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두엽은 만 25세까지도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듣는 것, 즉 이해죠. 그리고 실행하는 것, 행동은요, 뇌의 다른 회로에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고 곧 그것을 나는 지금 행동을 할 거라고 준비됐다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걸 기본 전제로 두고 4가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으로는요, 이해지연형 아이입니다. 자, 특징으로는요, 부모의 말을 귀로 들었지만 머릿속으로 나에게 무엇을 시킬 것인지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엄마가 밥 먹기 전에는 손 씻어, 그리고 식탁 정리하고 물컵도 가져와, 이렇게 한꺼번에 3가지를 말합니다. 자, 아이는 응 하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 3가지 중 첫 번째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자, 이건 반항이 아니라 작업 기업의 용량이 부족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의 머릿속에 메모장이 아직 작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교육해 보세요. 자, 지시는요, 한 번에 1가지씩. 예를 들어, 자, 손을 씻고 오자. 그리고 행동이 완료되면, 자, 이제 컵 가져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요, 눈을 맞춘 상태에서 말을 하세요. 등 뒤에서 던지는 말은 아이에게 거의 와닿지 않습니다. 자, 또는요, 자, 복잡한 지시는 시각화하기. 자, 초등 저학년이라면요, 그림 체크리스트, 고학년이면 포스트잇을 1장 정도로 만들어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동기 결핍형 아이입니다. 자, 특징으로 보면요, 해야 할 일들을 알고 방법도 압니다. 그런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 동기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숙제라고 하면 네! 잘 대답해요. 하지만 숙제를 왜 해야 되는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자,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하라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아이들이 해요. 자,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적 동기만 있고 내적 동기가 비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외적 동기가 있는 아이는요, 감시자가 사라진 순간 행동도 사라집니다. 즉, 부모가 옆에 있을 때는 하고 등 돌리면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교육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선택권 주기. 자, 숙제를 지금 할래? 저녁 먹고 할래? 이 작은 선택이 아이에게 내가 결정했다라는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자, 결과를 아이 입으로 말하게 하기입니다. 자, 이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와 같이 부모가 결과를 설명하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예측하는 것이 10배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요, 해야 한다는 말 줄이기입니다. 자, 대신 이걸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기분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미래의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기법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으로는요, 감정 과부하형 아이입니다. 자, 특징으로는요, 말은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가득 차 있어서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 날 집에 와서 엄마가 야, 너 방 정리해! 이렇게 라고 말하면 아이는요, 네 하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자, 부모의 눈에는요, 게으름을 가득 차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정서적 연료가 이미 바닥난 상태예요. 자, 어른으로 치면요, 회사에서 큰일을 겪고 돌아왔는데 집에 설거지 양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걸 눈으로 봐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지금. 그래서 손이 안 움직이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자, 이 유형의 아이들은요, 왜 안 해? 라고 이렇게 혼내면요, 자, 아이는 엄마는 진짜 내 마음도 잘 몰라 라고 신호를 받아들이고 더 위축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육해 보세요. 자, 감정 먼저, 지시는 나중에 해주세요. 자, 오늘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요. 이런 한마디가 아이에게 30분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요, 감정 이름을 붙여주세요. 속상했구나, 답답했구나. 자, 이렇게 심리학에서는요, 정서 명명이라고 하는데 뇌의 편도체 활성도를 낮춰주게 됩니다. 즉, 아이가 진정되는 생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요, 학습된 무기력형 아이입니다. 자, 특징을 알아볼게요. 자, 네 번째 중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유형입니다. 아이가 과거에 해봤자 안 된다는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열심히 해도 엄마는 칭찬을 안 해줘요. 잘해도 더 높은 거를 요구해요. 라는 경험이 쌓이면요, 자, 아이는 그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걸 심리학자 셀리그먼이 정의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자, 겉으로는요, 네라고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차피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자동 재생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유형은요, 오래 방치하면 우울증, 그리고 낮은 자존감, 회피형 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어 조기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 아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해보세요. 자,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해주세요. 자, 100점 맞았네? 대신, 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진짜 푸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차이를 결정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성공의 크기를 잘게 쪼개세요. 자, 책 한 권이 아니라 오늘 한 페이지라도, 그리고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아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을 듣고도 행동을 하지 않는 아이는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즉, 이해 처리 시간이 필요한 이해치연형,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동기 결핍형,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감정 부하형, 그리고 해봤자 안 된다고 믿는 학습 무기력형. 이 네 가지 중 우리 아이는요, 어떤 아이에 먼저 가까운지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유형이 다르다면 처방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아이가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요, 부모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 아이의 뇌와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요, 부모님의 말투가 달라지고 아이의 반응도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